안녕하세요. 문학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진행할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 리뷰는 2025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입니다. 소설가 이효석을 기리는 문학상으로 올해로 26회를 맡은 아주 유서 깊은 상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대상작으로 이희주 작가의 사과와 링고, 그 다음에 김경욱 작가의 너는 별을 보자며, 김남숙 작가의 삽, 그리고 김혜진 작가의 빈티지 엽서, 이미상 작가의 옮겨붙은 소망 등의 작품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자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심사위원이었던 박인성 문학평론가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해? 놀려? 아니 근데 뭐 종합적으로 뭔가를 말하기가 좀 경향이나 뭐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20자평 너무 무난하지만 그냥 지금 동시대 한국 문학의 밸런스 있는 종합 패키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무난하네. 정말 무난하게, 왜냐면은 어떤 이번에 대상작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수상을 받은 작품들이 어떤 경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경향이나 특징이나 개성 같은 것들을 하나로 한꺼번에 좀 아울러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수상 작품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심 과정을 거쳐서 본심 안에서 이제 6작품을 전반적으로 추렸겠지만 그 안에서 좀 밸런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조금 작품의 여러 경향들, 지금 한국 문학에서 펼쳐지고 있는 좀 다양한 경향을 아우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품들을 보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경력이 아주 뭐 최근에 저희가 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에 그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젊은 작가상하고 사실은 큰 틀에서의 라인업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한편으로 있었던 반면에 이효석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구의 밸런스도 있고 작품의 경향적으로도 클래식한 소설부터 좀 새로운 시도부터 그리고 최첨단의 뭔가 이주 작가처럼 좀 서브컬처까지 완전히 그 감수성까지 결합되어 있는 형식까지 해가지고 지금 좀 한국 문학의 다양한 얼굴들, 다양한 시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뭐 수상 작품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염난 할머니 같아요. 머리를 또 쪼매니까. 네, 이상입니다. 애견남? 그렇지. 애견이 많이 없어진. 아니 수염은 테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근데 테토인데 애견스럽잖아. 밸런스를 맞춘 거죠. 밸런스네. 오늘 진짜 수상평처럼 억지 대토나. 자, 그러면 올해 심사위원이었던 심진경 선생님, 냉철하지 못한 20자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갑자기 또 20자평. 아니 그냥 뭐 문학상은 운칠기사입니다. 사실 이제 문학상 심사들을 해보면 그 심사위원들 경향에 따라서 일단 좀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본심 최종 심사에서는 또 이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 큰 걸로 치면은 충격이. 아니 저는 이제 볼륨은 큰데 실제로 막 주장이 세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문학상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제 맘 같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픽한 소설이 안 되는 경우들도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작품이 왜 올라왔지? 라고 하는 것들도 솔직히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품이 물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에 이제 도달한 작품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수상작 그래서 수록된 그런 작품들 간의 그러한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학적인 그 작품성의 차이, 문학성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보시는 분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희주 작가가 올해 참 운이 좋았다. 그 다른 작가들이 이제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만 보지 마시고 이호성 문학상을 사시면 작품집을 전체를 한번 쭉 보시면 그럼 또 자기만의 또 뭐 이 대상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네. 심사회의 할 때 본인의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그걸 못 살리고. 저요? 네. 저의 그러니까 재능이 선생님이 뭔데요? 목소리는 되게 그러니까 큰데 목소리 자체가 네, 의외로 기가 또 약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밸런스예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귀까지 세면. 그러니까 기가 약해. 알겠습니다. 박권 선생. 네, 제 20자평은 시대적 불안을 포착하기엔 너무 컸던 문학적 불안으로 하겠습니다. 문학적 불안. 아까 이제 박예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관된 어떤 경향이라든가 유행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하다. 그리고 문체적인 측면에서든 주제적인 측면에서든 그래도 상당히 좀뭐 여러 가지 색깔의 작품들이 이 최종심에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괜찮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비슷하게 변주하는 작품들만 이렇게 동질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한 시도들이 같이 이제 좀 경쟁하기도 하고 백화쟁명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뭐 그 몇몇 작품들을 보면서 좀 문장이 되게 불안하다. 문장 자체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이제 뭐 다른 분야에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기초적인 어떤 그 문장의 어떤 단단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작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 내에서 문장의 완성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불안했다. 그런 면에서 문학적 불안의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주제의식 면에서도 저는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명한 주제의식을 갖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루한 선명함보다는 또 흐릿하고 모호하지만 뭔가 기세나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잘 재현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번 작품집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그런 주제의식을 최종적으로 잘 이렇게 닻을 내린다고 하죠. 정박을 시켜서 마지막에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세나 힘이 있었던 작품이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저는 많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납득은 좀 힘들었어요. 왜 대상이었는지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심사평을 읽어봐도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작품들은 있었는데 그런 작품들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좀 뭐랄까요 그 문학적인 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좋다 이게 정말 잘 쓴 작품이다라고 느껴졌던 작품들은 좀 드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자평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뭐 일단 세 분 다 다양한 작품이 뽑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뭐 각자 또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김경욱 작가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입자평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